자, 플러스 0.4예요. 선물을 먼저 0.4 베이시스는. 하지만 이거는 콘텐콘데 상승이 아니에요. 1이 유지가 돼야지 돼요. 단지 사서 갚았을 뿐입니다. 자, 0.40으로 나오죠. 베이시스는 계산한 것처럼. 단지 얘가 정말 상승장에서는 항상 1을 앞에다 두고 1.4 1은 유지가 돼야지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 지금 사서 갚았으니 자, 내일 채권 발행이 있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채권 발행이 있다 그러면 아침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하락을 했어도 하락 이후에 어떤 채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5년물 채권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세게 폭 떨어졌어도 그거보다는 올라가서. 하지만 5년물 채권 발행 전에 확 떨어뜨려서 채권이 자, 매도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지수가 그때 환율이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채권을 매도했는데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으면 폭락이요. 그것도 채권이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 그냥 하락이요. 채권이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자, 평가 절상이다. 약한 상승이요. 이게 자금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보고 콜풋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비중은 시스템으로 저도 나가겠습니다. 콜이 있고 풋이 있어요. 콜백, 풋백. 자, 정말 한 몇천 500%는 나와야 되는 거지만 회수는 됐습니다. 225만원. 남아있는 자금은 50만원. 이 50만이 꽉 나도 우린 손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50을 얼마 늘리기 위해서 자 가져가지만 여기서 지난 금요일에 들어갔던 풋까지 포함하면 원래는 80만원 이상이 남아야지 돼요. 80만원이면 100% 정도, 5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거겠죠. 이대로 팔았으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아직 가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00풋을 자 가지고 있더라도 평단도 낮추지 마십시오. 다시 700풋의 가격이 떨어지면 저는 699를 단다치다가 700풋은 그대로 우리는 끝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풋에 대한 해지는 바로 저가 콜이에요. 자, 둘 다 녹는다. 그럼 볼 것 없이 그냥 차워로 확 다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고 만기날 바로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0.25만 했다. 자, 안도의 한숨이 과연 지어질까요? 0.5를 반드시 올려야 되겠죠? 방금 우리 시장금리가 폭등하게 되는데 바로 시장금리는 그냥 시장금리가 아닌 나와 있는 바로 요 금리예요. 요거 딜러들의 호가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시장금리입니다. 요거 지금 참 애매모호한 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7월 채권 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 요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잘 기억하세요. 5점. 요거 5점 두 개. 1, 3, 1, 4. 5.14. 여기서 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오늘 물가채 금리를 낮췄는데도 자, 이거 5.5, 6 이렇게 움직여 버린다. 그럼 우리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정말 6까지 금방 움직여 버려요. 얘 3.8, 3.9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러면 물가채도 올라가 버리겠습니다. 자, 이거 금방 6%대 도달해 버린다. 그러면 우린 빅스텝 0.5, 0.75도 올려야 된다 하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자, 0.75를 올린 예, 0.5도 올린 예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이제 여러분들이 잡더라도 지금 있는 거에서 자, 콜은 올라갈 때마다 낮은 가격은 냅두고 높은 가격 50원 이상은 조금씩 팔아 나가야 돼요. 어차피 그건 수익이기 때문에 무슨 700을 놔두고 더 추가는 안 할 거고 10 정도나 5 정도만 699 정도로.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 가격 정도에선 더 가격이 싸질 경우에만. 아니면 안 싸진다. 이대로 기다려야 되겠죠. 저풋이 움직여야 될 때니까. 그래서 비중은 자 그대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자, ELW는 비중으로 봤을 때 물량은 일단 원금을 해주고 나면 지금 등락이
ELW 안 나온 거예요. 이 정도의 등락은. 아직 제가 작년 6월, 7월 만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왜냐면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낮으니까 ELW를 하기 부담스럽더라고요. 등락이 적어서 기준금리도 낮고 시장금리도 낮고, 근데 기준금리 낮고 시장금리가 높아요. 빌린 돈 대비 갚아야 될 돈이 당연히 벌어들인 돈 대비 갚아야 될 돈이 더 커지니까 등락이 세져 가는 구간이긴 한데, ELW가 대출로 하기 때문에 ELW의 등록은 상장은 다 대출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유 있게 많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270, 250, 240 다 등록을 해놓죠. 전부 다 빚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간일 때 지금 등락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ELW는. 그래서 간신히 원금 회수를 항상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있다. 등락이 작을 때는 시소에 5kg짜리 애기가 앉아있다. 10kg만 움직여도. 근데 우리는 7월 13일이랑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0.25를 올리던 0.5를 올리던 우린 타격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하지만 예측은 해서는 안 되겠죠. 움직일 때마다 콜이 움직이면 50원 미만, 50원을 넘어가서 100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물량을 줄여놓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기 때까지 차월이 당월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월도 사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지금은 사드리면 안 돼요. 페리티 95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이 돼야지 되는 게 두 개가, 이 페리티라는 게 요거예요. 98.81이요. 페리티 100이 바로 320짜리 콜이 수렴을 하면 320보다, 물론 손익분기점이 4요. 시간에 대한 이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2.46을 더해서 320이지만 321이다 그러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조금 나겠죠. 324. 요거 2.46 정도나 이렇게 요걸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선. 그래서 만기까지 축소는 이미 요게 반대편 320 콜이 있다 그러면 두 개 합친 게 199나 199.9구나 아니면 200점 한 0 몇 정도 나오게 돼요. 요거는 아직 100이 안 됐죠. 0.19만큼의 뇌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페리티가 기대치가 너무 크다 그래서 95 미만짜리는 손대면 안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얘도 페리티가 99.6이에요. 이게 막내풋이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곧 수렴할 판이에요. 거의 더 없습니다. 305, 300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야 이론적으로 콜을 더 수익 내놓고서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도 성풀이 있기 때문에 콜맨이든 풋맨이든 지금 상황에서 콜이 올라가면 조금 풋은 저대로 유지하고 5 정도만 699 갖고 단타를 칠 거예요. 하락을 할 경우에.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더 세게 뻥 터질 수밖에 없는 금리 인상,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빅스텝을 앞두고 있는데 빅스텝 해야 될 판이에요. 금리가 시장 금리가. 그래서 빅스텝을 하려고 미국도 금리를 올리려고, 유럽도 11년 만에 금리를 처음 올리려고,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못 올립니다. 저금리들은 올리면 막 폭등락을 해버리니까 긴축과 완화를 했죠. 시장이 돈을 풀어야 될 땐 완화, 시장에서 돈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회수해야 될 땐 긴축을 했는데 11년 만에 독일이 금리를 올립니다. 날짜로 딱 따져보세요. 11년 만이 언제였는지. 그래서 생각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해 나가면서 회수가 된 거에서 자금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일부만 집어넣고 최대한 원금을 회수를 해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등락이 좀 적지만 이러다가 한 번씩 터지는 게 ELW예요. 나오기 시작하면 또 세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일단 첫째도 원금, 둘째도 원금, 셋째도 원금 회수하시고 나누자. 1개월, 2개월, 3개월 충분히 나눠서 어느 달 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 달 꽝 이게 아니잖아요. 원금을 최대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선물지수가 선행합니다. 차익거래를 유발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지수가. 그래서 선물에서 현물을 빼주게 되는데 베이시스가
자, 이렇게 되면 파란색으로 나오죠. 지금은 빨간색. 선물에서 현물을 빼기 때문에 자, 베이시스는 1.4. 그러면 차고널물은 1.05예요. 다음 차고널물은 자, 아직 베이시스가 저러니 더 센 숏을 칠 수밖에 없는, 물량도 좀 작으니까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얘가 1.40이 계속 유지가 된다. 1 이상에. 이건 상승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얘네가 청산을 걸었어요. 풋이 아닌 하락에 대한 차익 거래를. 흔히 얘가 1이 항상 1 이상이 유지가 되면 상승장이지만 지금은 자, 하락할 때 얘네가 수익을 낸 거예요. 하락을 하고서 오늘 기점으로 이렇게 분봉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이 하락을 해놓고 청산을, 여기 올라가서 끝났죠. 청산을 걸어놓은 구간입니다. 중간중간에 청산을 걸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 상승이 아닌 차익 거래를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컨텐코지만 이건 자,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도 저 정도면 지금은 백워데이션으로 봐야 돼요.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상태. 아침에 지수가 막 동시효과에서 폭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현물은 하락을 하고 있고 선물은 그대로 굳혀 있기 때문에 선물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현물이 내려가니까 콘텐코가 되지만 자, 선물은 시작과 동시에 더 이 현물보다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선물이 여기 있고 현물이 막 하락을 해요. 동시효과에서 선물은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하락을 해서 더 큰 공매를 유발을 해서 얼른 갚는 게 이게 바로 청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아닌 하락장에서 나온 단순한 선물의 청산 구간이었기 때문에 후반부에 지수가 지금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도 지수가 상승을 해도 그래서 크게 콘텐코 이 베이시스가 1 이상을 유지를 못 해줘요. 지금은. 자, 얘네는 이렇게 현물 있는 상태에서 선물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거래하면서 물론 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너무 밤 사이에 어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에 페리티 문제 그러니까요. 페리티 너무 페리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페리티 95 미만은 또 그때마다 틀리겠지만 자, 페리티 95면 5의 외가치가 102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페리티가 높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페리티 107이죠. 7.52의 내 가치가 이미 수렴을 다했기 때문에 거래 소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자, 상승할 때 더 상승이 자, 낮은 가격으로 갈아타줘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는 일단 700불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더 가격이 떨어지면 699를 단타를 치겠지만 700은 그대로 둬야지 돼요. 만기 날까지, 만기 주간까지랑 저 700이 움직이지 않다. 그냥 700에서 못한 것만큼 차월을 넣어야 되겠지만 저 700이 일단은 자,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움직임 옵션, 근데 옵션 지수, 선물 지수 요거는 간혹 여러분 문자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옵션 지수가 먼저다, 선물 지수가. 근데 옵션이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선물보다 선행한다. 그렇진 않고 등락이 커요. 그래서 한 줄에서 봤을 때 사실 그냥 옵션과 선물은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를 놔야 되겠죠. 자, 물론 등락은 옵션이 크고 하지만 옵션과 선물은 그냥 이론적으로야 옵션 있고 선물 있고 코스피 200 있지만 옵션과 선물은 하나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중투사, 옛날에는 중투사는 자, 요즘 이제 중투사잖아요. 중투사. 자, 전엔 중투사가 아니었죠. 이젠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 중투사로 자, 자격증이 막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이 또 무슨 파생 상품 뭐 이렇게 했지만 예전 중투사가 아니었고 한꺼번에
주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있는 거에서는 자금을 최대한 더 넣지는 말고, 콜은 제가 50원 이상은 수익이 확 난 날은 좀 팔아가겠습니다. 풋은 이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하루 밤 보내시고요. 지수가 떨어지든 오르든, 자, 우리는 이 포지션대로 다음 주가 그 대신 목요일은 환매수가 있고 채권 발행이 알기 때문에 단타치기 더 수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땐 투상이죠, 투상.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